네, 레드민준, 김민준 전문가의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라이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이후의 비중 조절, 리스크 관리의 핵심을 전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시장, 리스크 관리와 또 수익 날 수 있는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김민준 전문가의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내 종목에 대한 진단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이재필 전문가가 여러분 종목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전화 주신 시청자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삼성중공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7,000원에 20%. 7,000원에 20% 비중 있으십니다. 오늘 4거래일 만에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2.6%대로 하락하면서 7,400원 기록했고요.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얼마 안 됐어요. 예, 바로 수익이십니다. 우리 시청자님. 예, 투자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고, 이 종목을 투자하신 지는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이게 한 9,000원까지 갈 수 있을란가 싶어서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마음속으로 연말까지 9,000원이라는 기간과 가격을 놓고 계시는데 과연 가능할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전략 주시죠. 예. 자, 연말까지 9,000원. 글쎄요. 그 부분은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근데 기간을 딱 정해놓고 하시면 주식이 되게 답답해요. 되게 답답한 게 조금 주식 투자라는 거는 여유 있는 그런 시간을 여윳돈 플러스 여유 시간이 있는 돈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근본적으로는 이 삼성중공업이나 조선업종들 다들 좋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올해 다 흑자 전환들을 하는데요. 조금 늦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3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고,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2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1분기에 적전하고 2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는데요. 자, 다른 조선주들은 작년에 조금 이렇게 굴곡이라도 있었는데, 지금 이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작년에도 거의 움직이지 못했어요. 거의 옆으로 이렇게 박스에서 그냥 왔다 갔다 횡보만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그 러시아 쪽에 좀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는 그런 부분들, 부담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다 털어낸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흑자 전환하고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또 배를 과거에 일감들이 없을 때, 이럴 때는 수주가 급하기 때문에 저가 수주를 막 했는데요. 요즘은 저가 수주를 하질 않고 배를 골라서 수주합니다. 입맛에 맞춰갖고 기업이 우리가 수주하고 싶은 거, 그런 걸 수주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니까 수익성은 훨씬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이 차세대 친환경 선박들, 요런 쪽 지금 중국 쪽이 LNG선 이런 쪽은 좀 따라오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못 따라오겠지만요. 또 향후에 메탄올 추진선들, 요런 것들도 모멘텀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좀 연말까지 가겠냐, 그러니까 조금 답답해지는데요. 시청자님 그냥 바닥은 우리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성전자도 그 업황 바닥 통과하면서 지금 쭉쭉 뻗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옆으로 계속 행보하면서 시간을 좀 이렇게 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단기간에는 보시게 되면 위에서 누르고 있는 62평선이요. 그 자리가 한 7,800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는 빠졌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7,000원 근처 정도,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죠. 그 정도 사이에 박스권 구간으로 당분간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를 또 좀 돌파를 하게 되면 한 8,500원 정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올해 가능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8,500원 정도에서는 또 한번 걸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에서 저항받고 좀 조정을 받으면 올해 넘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우리 시청자님 목표하신 가격
9,000원 정도, 그 정도는 뭐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시간을 좀 갖고 차분히 좀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따로 없어도 괜찮을까요? 일단 뭐 워낙 업황이 바닥을 치고 그랬기 때문에 뭐 손절가를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혹시 만약에 이 시장 자체가 뭐 경기 되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되게 큰 경기 침체나 뭐 금융위기나 이런 게 온다라면 모를까. 그전에는 이까지 빠질 일은 없어 보이는데 일단 뭐 6,5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굉장히 또 감각적이시지 않으셨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청자님. 예. 네, 목표 주가 1차 8,500원, 9,000원까지도 가능하다는 전략 나왔습니다. 예. 네, 다만 기간 제한하시지 마시고 가격과 흐름에 좀 더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삼성중공업 주주분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목표 주가는 8,500원 1차, 2차로 9,000원 제시했습니다. 손절가는 6,500원 이탈 시고요. 업황 실적 긍정적이고 완만한 상승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로라 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진원생명과학 12,125원의 10% 비중입니다. 올해 보유해도 매수가 힘들까요? 상장 폐지 위험은 없을지 손실 줄여서 청산하고 싶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진원생명과학 오늘 주가가 12.64% 급등했습니다. 3,430원을 기록하면서 시청자분께서 손실이 70% 정도 굉장히 크게 지금 나 계신 타격을 받고 계신 이 종목을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다행인 건 비중이 크지 않으신 거고요. 상장 폐지 위험이 없을지 우려된다고 하셨네요. 진단해 주시죠. 이런 종목들은 항상 있다라고 보셔야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뭐 특례 상장인 것 같은데요. 지금 뭐 특례 상장했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연간으로 보시게 되면 별도 기준으로 5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 나면 상장 폐지 대상입니다. 근데 특례 상장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아닌 것 같아요. 자, 근데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당기 순이익도 계속 돈을 까먹고 있거든요. 뭐 회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뭐 100억씩 이 작년에도 200억 정도 적자가 난 상태고요. 그리고 뭐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1, 2분기에서만도 한 250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항상 그 상장 폐지 위험은 항상 안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청자님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96년도부터 제가 주식 투자를 했었는데요. 그때 처음 제가 매수한 종목이 대동은행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은행은 안 망한다 그러고 샀는데요. IMF 때 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어떤 은행이든지 뭐든지 간에 업종에서 좀 가장 안정된 그런 종목을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뭐 제약바이오 쪽을 보신다라면 진원생명과학이 아니라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12,000원대 매수하셨으면 이거 뭐 손절가를 설정을 해 드릴 수도 없는 가격이에요, 지금은. 뭐 3,400원 돼 있으니까 그 손절가를 설정을 해 드릴 수도 없는 가격인데 일단은 뭐 지금 오늘 좀 강하게 양선을 좀 뽑아냈습니다. 거래량 증가하면서. 자,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는 시장에 그래도 관심을 단기간으로는 조금 받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저항선 부분을 좀 설정을 해보자면 여기 처음에 걸리는 부분은 이 122평선 이 자리가 걸립니다. 거기가 한 3,800원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전고점 부분들 이 정도인데 그 자리는 뭐 한 4,900원, 4,800원 조금 넘는 수준 그 정도가 또 저항선으로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일단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첫 주식 투자가 상장 폐지를 당해봐서 아는데요. 이거 정말로 괴롭습니다. 진짜 허탈한 게 막 뭐 진짜로 좀 주식 두 번 다시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의외로 제 주위에도 상장 폐지를 당해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웬만하면 종목 상담할 때 상장 폐지 이런 얘기 말씀 안 드리는데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물어보시니까 말씀을 드린 건데 뭐 그런 위험은 항상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또 이렇게 계속 적자나는 기업들이 문제가 되는 게 또 뭘까요? 꼭 상장 폐지가 아니더라도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또 뭐 때 되면 한 번씩 주주들한테 유상증자 해갖고 손 벌리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반등 나올 때 그때 이용해서 정리를 하시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지금 이 처음에 말씀드린 가격대 한 3,800원대 정도를 좀 돌파가 된다라면 한 4,800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그 정도 자리에서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좋은 종목이랑 인연을 맺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관련 뉴스를 찾다가 조금 화가 났습니다. 여기 대표가 장기간 적자 19년 적자래요. 이 회사가 19년 적자인데 자금 조달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적자 상황이고 이 대표가 수백억의 보수를 수년간 챙겨갔다라는 것, 그리고 또 그 아내 소유의 법인의 임대료를 매년 이 회사를 통해서 지불했다는 그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진원생명과학 특례 상장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위험을 항상 안고 있는 종목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등 다른 제약 바이오 기업 내 우량 종목으로 교체하자는 전략, 목표 주가는 3,800원, 4,800원 두 가지 가격대가 제시됐으니까요. 이 가격대에서 잘 정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 유튜브 채팅창에 오셔서 직접 글을 남겨주시면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채팅창에 이술 부부님이신데요. GS 리테일 22,600원에 20% 비중 갖고 계십니다. 매출이 우상향하는데 주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출 보고 바닥이다 싶어서 진입했는데 전망 어떨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편의점주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GS 리테일 주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종가는 보합권에 24,900원 기록했습니다. 네, 매출이 우상향하고 있는데 주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수익 구간이시거든요.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자, 일단 뭐 이 GS 리테일 같은 종목은 그렇게 좀 크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죠. 뭐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크게 좀 움직이지는 않고 또 시장이 안 좋아서 하락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그럴 때 안정성이 좀 높으니까 그럴 때 더 부각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보시면 우리 시장이 바닥을 찍은 게, 천장을 찍은 게 7월 말 8월 초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자, 7월 말에 주가가 바닥을 찍었어요. 7월 말에 바닥을 찍고 한번 쭉 올리고 난 다음에 옆으로 계속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지금은 일단 또 박스권 사이에 조금 갇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요런 이 GS 리테일 같은 종목은 조금 지금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이 가격대는 뭐 좀 지금 지지선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빨간 선 22평선이 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을 거고 또 아래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24,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에 또 버티고 있습니다. 지지선이. 다만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한 26,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 가면 전고점 자리가 좀 놓여 있죠. 보시면 여기 전고점이 좀 놓여 있는데요. 그 자리가 또 이쪽하고 여기서 바닥 찍은 자리, 이 자리하고 또 같이 이렇게 좀 겹쳐지는 자리입니다. 또 242평선도 거기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이건 뭐 박스권 매매하기도 좀 너무 좁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 자, 일단 이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26,000원 근처 정도까지 만약에 좀 반등이 나오면 거기서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하시고 또 뭐 한 24,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 또 좀 빠지게 되면 그땐 또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좁은 박스권 24,000원에서 26,000원 정도 그 좁은 박스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니까 뭐 거기에 맞춰서 조금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24,000원에서 26,000원 박스권 보고 대응하시면 되는데 일단 뭐 손절가 같은 경우도 좀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22,000원대 정도 요 정도가 조금 좀 중요한 그런 지지선이니까 만약에 22,000원이란 가격, 이 가격을 이탈을 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 하시고요. 박스권 매매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특징주로 소개해 주셨던 현대오토에버도 2년 반 동안 박스권을 기록했잖아요. 예. 근데 이 종목도 매출은 증가하는데 박스권이다라고 좀 답답해 하셨는데 예.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렇죠. 네. 예, 왜 이런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예? 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었잖아요. 오직 성장. 그래서 2차 전지 쪽, 이런 쪽 뭐 엄청나게 갖다 시장의 관심이 다 그쪽에 쏠려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성장성만 막 부각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이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장 안 좋을 때 막 그런 종목들 막 다 꺾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좀 움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원래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좀 그 성장성도 있는 그런 종목인데 올해 딱 맞았죠. 올해 성장성하고 그런 부분들이 올해 딱 맞아서 좀 이렇게 큰 수익이 나왔는데, 자, 현대오토에버 다시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굉장히 크게 얘도 12만 원에서 26만 원까지 갔으니까요. 굉장히 크게 성장성이 부각이 된 거예요. 근데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장성이 부각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고요.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뭐 위에서 좀 많이 올랐다가 좀 이렇게 오른 부분들 지금 다 반납했으니까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거고,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그냥 그 뚜렷하게 성장성이 부각될 만한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냥 박스권 정도, 그 정도로 보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우리 시청자님도 매수가가 아주 절묘했습니다. 그래서 수익 구간이시고 편의점 빅2,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은 1위 자리를 놓고 박빙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요. GS 리테일 당분간 박스권의 움직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이고요. 목표 주가 26,000원 그리고 24,000원의 지지력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손절을 하신다면 22,000원을 이탈했을 때 손절하는 전략으로 제시됩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주신 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네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네. 예,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SM이고요. 예, 95,000원에 8%예요. 네네. 근데 오늘 그냥 엔터주가 추풍나기처럼 쭉쭉 떨어지길래 이거 잘못된 건가 싶어가지고서 한번 전문가님한테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SM 오늘 주가가 이틀 연속의 하락입니다. 최근에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장 5.43%가 하락하면서 96,600원 선 기록했습니다. 최근 하락 추세가 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를 이탈하면서 손실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잘못된 게 있는 것인지 특별한 악재가 있는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자, 엔터주 자체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보시게 되면 오늘 이 코스닥 시장의 상승 종목이 400 종목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하락 종목이 1158이에요. 뭐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 한 3배 가까이 하락 종목이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나 뭐 이런 쪽들, 그런 쪽은 잘 안 빠졌거든요. 거의 약보합 정도, 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다른 종목들을 다 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엔터주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섹터들보다 약간 뭐 좀 하락폭이 크긴 하지만 어떤 섹터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자, 뭐 지금 보통 보면 이 삼성전자가 좀 잘 버티면서 다른 종목들이 막 이렇게 안 좋았을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면 뭐 이게 좀 삼성전자까지도 좀 밀리면서 좀 안 좋은 그런 움직임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흔히 파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걸 지표로 삼는 분도 계세요. 삼성전자가
뭐 지수를 잡고 있고 다른 종목들 하락 종목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거 선물 매도칠 준비하는 분들도 뭐 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이 SN 같은 경우는 종목 얘기로 들어가야죠. SN 같은 경우는 좀 지금 구설수에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이죠. 카카오 관련해갖고, 예전에 인수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구설수에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인데,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못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가, 좀 딱 되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때 인수 얘기가 막 나왔을 때죠. 이때 갭으로 뜨고 막 난리칠 때. 결과적으로는 이때 돈으로 이렇게 좀 많이 올린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여기 찍은 자리가 있죠.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지금 이 저가를 찍은 자리가 87,600원 정도 돼요. 이 SM의 생명선은 87,600원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고점에서 여기 하나, 둘, 세 개 정도 봉을 찍고 여기 전에 있던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보시게 되면 제반 이평선들 62평선도 꺾였습니다. 그리고 22평선은 한참 전에 꺾여갖고 빠르게 이렇게 강하게 누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SN 같은 경우는 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87,600원이란 가격, 이 가격을 깨면 그땐 뒤도 안 돌아보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등 나오는 구간이 나올 수 있는데 보시게 되면 이 22평선이 가장 강하게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누르고 있어서 이 22평선은 계속해서 저항선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는 103,000원에 있습니다. 근데 요걸 어제 기준으로 보면 104,900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00원 이상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103,840원이니까 월요일 되면 102,800원 정도 될 거고요. 화요일 되면 101,000 얼마 정도 그쯤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이 22평선이 조금 거기 돌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점인 것 같으니까 일단 반등 시에는 22평선 근처 정도 그쯤에서 정리를 하시고요. 자, 이 하락했을 때 손절가는 87,600원 정도를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82,600원. 네. 네, 어떠신가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에서 정리를 하라고요? 이게 계속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요거 볼 줄, 보기가 곤란하신가 봐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좀 하루에 1,000원씩 내려오고 있는데, 네. 한 10만원 근처 정도, 10만원 조금 네. 아래 구간 정도요. 그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 일단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SM 섹터의 문제보단 구설수라는 노이즈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가격대에 도달했을 때 잘 전화를 주셨고요. 876입니다. 87,600원의 손절가가 제시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이라고 하니까요. 꼭 기억하시고요. 목표 주가는 21선 부근 10만 원 근처 9만 원대 후반까지 갔을 때 매도하는 전략 제시됐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권희천 님이시고요. 기아차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기아 평균 매수가가 86,500원이고요. 비중 20%입니다. 올해 말 신고가 돌파할까요?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기아를 보유하시고 연말 산타랠리를 꿈꾸시는데요. 오늘 종가는 0.83%가 상승한 85,200원에 마감됐습니다. 아직은 약간 손실 구간이시긴 하신데 신고가 돌파할 때 매도하는 그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요. 전략 주시죠. 자, 신고가라면 지금 52주 신고가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서 찍은 자리 한 91,000원 정도 그 정도인데요. 자, 돌파까지는 글쎄요. 그때 갔을 때 그 근처에 갔을 때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될 텐데 돌파까지는 제가 돌파입니다라고 말씀은 드리진 못하겠는데요.
올해 보시게 되면 한 9만 원 이상 정도, 9만 원 근처 정도, 이게 9만 1,900원이니까요. 뭐 9만 원 이상 정도는 한 번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최근 들어서 되게 기술적인 부분들이 좋아 보여요. 자, 보시면 뭐 이 거래량 뭐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면서 지금 양선을 좀 쭉쭉 뽑고 있고요. 그 거래량에 증가를 시킨 주체도 기관하고 외국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수급 상황 자체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기아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실적주죠. 대표적인 실적주고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이렇게 10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빠졌던 거는 그 전에 올라온 게 미국에 저런 거 있었죠. 자동차 업체들 파업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 종료되면서 좀 이렇게 빠졌는데요. 다시 뭐 그런 부분들은 극복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니까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차분하게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9만 원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9만 원에서 이 신고가 돌파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차분하게 그것도 뭐 올해 안에 돌파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올해 안에 돌파는 약간 좀 그 전에 9만 원대에 한번 걸려서 조정 한번 받으면 올해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보시면 그리고 또 굳이 뭐 9만 원대 이때 오더 저항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말에 또 연말 배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굳이 뭐 9만 원 근처에 가서 조정을 받더라도 뭐 그거를 정리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내년 정도까지, 내년 한 1분기 정도까지 보신다라면 우리 시청자님 말씀하신 그 신고가 뭐 가능성 높아 보이니까요. 일단 뭐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좀 보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가격 뭐 아래쪽도 위쪽뿐만 아니라 아래쪽도 보셔야죠. 아래쪽은 뭐 상당히 단단한 지지선들이 좀 놓여 있는데요. 일단 지켜줘야 될 가격은 76,000원대 정도. 이 정도 가격은 꼭 지켜줘야 되니까 뭐 고가격 참고하셔서 손절가는 참고하시고요. 뭐 좀 내년 정도까지 좀 들고 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아 대표적인 실적주라는 평가 받았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도 수급적으로도 긍정적인 모습인데요. 내년 1분기까지 보유 의견입니다. 신고가 돌파 기대하는 시점은 그 시점이고요. 손절가 76,000원, 배당 수익까지 노리시면서 손절가 도달하지 않는다면 잘 수익으로 연결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예, 그 종목은 S51이고요. 예. 예, 매입가는 69,200원에 비중 15%입니다. 네, 69,200원에 15% 비중 있으시고요. 네. 네, 오늘 1.74% 하락으로 67,800원 기록했습니다. 네. 네, 유가 하락이 좀 신경 쓰이셨죠? 네, 맞습니다. 예,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아무래도 이게 뭐 손절을 하게 되면 얼마에 하면 되는지 아니면 올라갈 좀 기미가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유가 때문에 정말 신경 많이 쓰이시는 것 같습니다. 약간 손실 구간이신데 올라갈 기미가 있을지 전략 세워볼게요, 전문가님. 네, 뭐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유가라는 게 그래요. 지금 유가가 이 S-오일 같은 경우는 그냥 유가가 주가 자체를 좌우한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요. 지금 그 유가 상승 요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분명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들 뭐 요걸 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유가 상승 요인이 되는 거고 또 뭐 우크라이나하고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유가가 좀 더 떨어지기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욕을 좀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전에 그 유가가 뭐 80불 넘어서 막 이렇게 좀 이스라엘 전쟁 처음 터졌을 때 막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야, 그럼 작년에 전략 비축유 유가 잡으려고 그렇게 좀 팔았으면 그때 채워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유가 쌀 때. 그런 욕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그 내년은 또 선거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늦추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 미국이 아마 전략 비축유도 이제는 좀 채워 넣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 얘기는 뭐 70불 아래에서 채워 넣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그거는
지금 또 유가 자체가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거든요. 경기가 향후에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우려감들인데 이 경기에 대한 전망들이 계속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는 경기 침체를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유가는 뭐 지금 조금 좀 왔다 갔다 좀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제도 유가가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도 한 4% 정도 WTI가 떨어졌죠. 그래서 70불 초반인데 이 정도 같으면 뭐 어느 정도 바닥권 근처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가가 좀 올라가면 이 저 S-오일도 좀 올라올 텐데요. 근데 이 S-오일 같은 경우는 유가가 끝없이 고공행진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도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뭐 좀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위쪽으로 반등이 나온다라면 유가가 좀 괜찮은 모습이 나오면 75,000원 정도 요 정도 선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손절 라인을 물어보셨는데 지금 뭐 손절 라인은 조금 짧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 65,500원이 전저점을 찍었는데요. 자, 요 가격대, 요 가격이 1차적으로는 좀 지켜줘야 될 가격입니다. 하지만 이 가격을 깬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었죠. 미국의 전략 비축유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본다라면 전저점은 깨지는 않을 거예요. 62,200원이 전저점인데 이건 깨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뭐 오히려 지금 우리 비중이 15%시면 안 되겠네요. 자, 일단은 이 62,200원이란 가격대 이 가격은 잘 안 깨질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 가격을 깬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도 좀 65,000원대도 지지를 받을 자리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기다리시다가 75,000원 정도 그 근처 정도 오면 정리하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생각보다 그래도 S-오일 많이 안 내렸죠, 시청자님? 네, 맞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오일 유가 하방 경직성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반경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상승 하락 요인 유가에 대해서 짚어드리면서 보유 의견 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 75,000원, 손절가는 62,200원 수준입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또 전화 주신 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SP 스텔스요.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매수가 10,250원에 15%요. 네, SP 시스템스 오늘 주가가 3.94% 하락한 9,510원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에서 약간 내려와 있는데요.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세요. 그 전에는 좀 가던데 요즘은 전혀 안 가네요. 네. 몇 번 샀어요, 그것은. 예. 예, 예. 오늘 4거래일 만에 하락인데요. 너무 예. 더디게 주가가 간다. 답답하셔서 전화 주셨습니다.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자, 이 SP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두산 로보틱스하고 협동 로봇 뭐 대리점 계약도 체결했고요. 겐트리 로봇, 이 겐트리 로봇은 뭐냐면 그 반도체 공장들 보게 되면 위에서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로봇들이 돌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겐트리 로봇이라고 하거든요. 요런 거 시스템을 포함해서 뭐 로봇 자동화 시스템 같은 것들, 요런 거를 하는 기업이에요. 자, 근데 제가 이 로봇주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하는데 이 종목마다 조금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과거에 제가 네이버를 좀 비교를 많이 해드리는데요. 네이버라는 기업이 초창기 때 그때 2001년도 정도에 2002년이었던가 1년도 정도에 상장을 했었는데요. 그 상장할 때 매출이 네이버가 85억이었습니다. 지금 뭐 영업이익이 85억도 아니고요. 매출이 85억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네이버 뭐 지금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을 했죠.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사서 확실한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을 사서 길게 들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로봇주들 중에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뭐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이때 컴자 넷자 들어간 기업들 엄청나게 많았었는데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이 보게 되면 그 경쟁에서 뒤처져서 다 도태가 됐습니다. 지금 세상이 산업이 그렇게 돌아가요.
승자가 가장 강한 승자가 다른 기업들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서 독식을 하는 그런 구조로 산업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SPC 스텐 같은 이런 종목이 아니라요. 핵심 되는 쪽에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자, 그 핵심 되는 쪽은 제가 방송 출연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이 거기에 핵심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차근차근 이렇게 좀 매수를 하셔갖고 길게 들고 가면 되는데요. 이 SPC 스텐 같은 경우는 그 강한 경쟁에서 살아남을지 그거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뭐 지금 흑자가 약간 나긴 났어요. 뭐 34억 정도 흑자가 나긴 났는데 그리고 매출액도 좀 늘었죠. 530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 지금 1, 2분기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일단 약간 흑자가 나긴 하는데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또 직접 어떤 로봇이란 산업에서 거기에 뛰어들어서 거기에서 승자가 될 수 있는 기업을 골라야 되는데요. SPC 스텐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멘텀이 있을 때 그때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인데 자, 모멘텀이 향후에 있기는 있어요. 로봇주 전체에. 뭐냐 하면 오늘 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시행이 됐죠, 오늘부터. 그거 말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이라는 게 아마 올해 내에 나올 거예요. 그럼 로봇주들이 한 번 내 이렇게 한 번은 더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그때 좀 빠져나오시고 핵심주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런 모멘텀이 좀 나온다라면 뭐 한 11,5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뭐 한 8,500원 정도 설정해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전략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선조가가 얼마라고요? 8,500원 제시됐습니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P 시스템즈 경쟁에 살아남을지 의문인 기업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정책 모멘텀 활용한 매도 전략인데요. 11,500원 목표 주가, 손절가는 8,500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종목을 진단해 드렸고요. 이제 다음 주 시장의 공략 포인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자, 오늘 저녁이 미국 옵션 만기예요.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이 옵션 만기 근처에서는 막 이렇게 강하게 쭉 땡겨 올렸을 경우에는 이럴 때는 추가로 땡겨 올리는 경우는 잘 없고요. 그쪽에도 매도자가 우위기 때문에 그렇겠죠.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옵션 만기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 변동성 요인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다음 주에 좀 휴장이 있습니다. 11월 23일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23일 목요일 날 휴장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블랙 프라이데이인데요. 이때는 절반, 반짝만 합니다. 조기 폐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월, 화, 수요일이 이렇게 거래되는 뭐 그런 게 전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지금 미국 시장 쪽 오늘 옵션 만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생기면 다음 주 초에는 어떤 심리가 있을까요? 야, 이거 변동성이 좀 생겼는데 그동안 주가도 좀 오르기도 많이 올랐고 뭐 주 후반 되면 좀 연휴인데 이거 주식을 조금 좀 뭐 팔고 넘어가자 그런 심리가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 주 초반에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지금 주요 지지선을 오늘 이 코스피 시장이 장중에 주요 지지선인 62평선을 좀 깨기도 했어요. 오늘 저가가 2463이니까 이 62평선 자체가 2468포인트 정도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좀 회복을 해놨는데 일단 이 부분이 지켜져야 돼요.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뭐 조금 좀 이렇게 하락한다거나 그러면 최소한 이 갭은 메꿀 겁니다. 이 갭 메꾸는 자리는 2433포인트 정도가 되니까요. 그래도 꽤 큰 그 정도의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일단은 62평선 다음 주 오늘은 장이 끝났으니까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62평선이 이탈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셨다가 현금을 조금 만들어 두셨다가 밑에서 조금 다시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의 공략 포인트는 오늘 밤에 있을 미국의 옵션 만기일과 다음 주 휴장 일정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좀 모멘텀도 부재하고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요. 코스피 60일 이평선 이탈을 했을 때 리스크 관리 전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밤에는 또 미스터 진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쉬운 진단에서 진단 못 받으신 분들은 이 시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는데요. 02-2128-3388번 지금 전화 주시면 오늘 밤 9시 미스터 진단에서 이종복 전문가의 진단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